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냥 매터리얼을 이제 적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지금은 이렇게 팩이 돼 있으니까 언팩을 해서 팩을 한번 풀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유리, 나무, 돌, 공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매터리얼들을 이렇게 적용해 준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하나로 이렇게 합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 노말 이런 노드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지저분한 지오메트리들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지오메트리를 이제 좀 제거해주는 노드고요.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서 이렇게 노말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노말 노드 달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에 이제 쉐이더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투명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프랙처 과정들과 이렇게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뮬레이션 된 걸 가지고 쉐이딩까지 이렇게 해서 결과를 완성을 시켰고요. 자, 이제 이거를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카메라 뷰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아웃노드에 가서 만트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뭐 다른 게 있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전부 켜놓고 한번 OBJ에 지금 여기에 렌더 노드 이렇게 돼 있죠.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만트라 한번.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유리에 단면들이 노출이 돼요. 이렇게 단면들이 그대로 보이게 되죠. 왜냐면 유리 같은 경우는 투명하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돌들은 노말 방향이나 이런 것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사실 거의 티가 안 나는데요. 유리 같은 경우는 투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면들이 노출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지막 스텝이에요. 스텝 12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어떤 노드들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에 가서요. 위쪽에 가보면요. 자, 이렇게 윈도우 조각 낸 거에 RBD Connected Face라는 노드가 추가로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노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이렇게 조각에 겉에면하고 인사이드 면들이 있죠. 그 중에 요 인사이드 면들이 요 붙어 있는 면이 뭔지 서로, 그리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요렇게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를 확인을 해보면은, 요렇게 확인하지 말고요.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 중에 저 여기 프림디스트랑 여기 오포자이트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프록시로 돼 있으니까 지오메트리 쪽에 가서 오포사이트 페이스 아이디 여기 803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게 0번이네요. 그러니까 0번이 803이 들어있네요. 자, 블라스트로 프리미티브 0번과 803번 이렇게 두 개를 남겨보면요. 프리미티브. 자, 보면 0번과 803이고요. 그리고 얘는 아마 원래는 803이었을 거예요. 얘는 0을 가지고 있죠. 이 지오메트리를 보면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지오메트리예요. 단면 중에. 그쵸. 단면 중에 이렇게 겹쳐있는 요 지오메트리 두 개를 0번과 겹쳐있는 애가 803입니다. 1번과 겹쳐있는 애가 300번입니다. 이렇게 자기랑 겹쳐있는 프리미티브 넘버를 이렇게 오퍼지트 페이스 아이디라는 어트리뷰트에 넣어주는 역할이에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겉면이에요. 단면이 아니라 겉면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그냥 없습니다. 붙어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3번은 2482번이 이렇게 붙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붙어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바로 프림디스트라는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차피 이 면이 정확하게 딱 붙어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약간의 유격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게 요 프림디스트라는 어트리뷰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줬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랙처 작업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머지가 되고 합쳐지고 이러면서 포인트 넘버랑 프리미티브 넘버들이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변경되지 않게 넘버링을 다른 어트리뷰트에다 옮겨줄 건데요. 레스트 포지션 저장하듯이 이렇게 포인트 넘버랑 프리미티브를 옮겨줄 건데 enumerate라는 노드가 그냥 차례대로 번호를 매겨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이렇게 요 이름으로 이렇게 인테저로 번호를 매겨라. 그러면 여기 보면 프림 아이디로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죠.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넘버를 그대로 저장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인트 넘버도 똑같이 이렇게 포인트 아이디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저장해 놓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정을 다시 밟아 내려가면 아래쪽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언팩을 하고 이렇게 유리 부분만 이렇게 나눠 놓은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그 처리들을 해줄 거예요. 우선은 프리미티브 넘버랑 포인트 넘버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솔트 노드를 이용해서 포인트 넘버는 요거대로,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아이디도 요거대로 넘버도 다시 한번 정렬을 해주고요. 그러면 원래랑 똑같은 넘버링을 다시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RBD Disconnected Face라는 노드를 쓰는데요. 아까 이 노드 이름은 RBD Connected Face인데 얘는 이름이 이제 RBD Disconnected Face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Face ID 프림디스트 1 마이너스 0.00001이겠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면이 요 프림디스트보다 요 정도 유격이 돼, 요 안으로 떨어지면은 지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면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네, 없어졌죠? 네, 면들이 없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 면은 언제 생겨요? 요 프림디스트 어트리뷰트가 요거만큼 더 이렇게 커지면 그 붙어있는 간격이, 그러니까 깨지기 시작하면 면이 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없다가 요 단면들이 거리가 요거보다 멀어지면, 그러니까 조각이 분리가 될 때 단면이 생성되게 해주는 그런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단면을 없애놨다가 이렇게 프랙처링이 되면서 저절로 단면이 같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 노드는요, 후디니에서 렌더할 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렌더해주면 안 보였다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툴로 마야나 뭐 이런 데로 라이팅이나 우리가 후디니에서 만테라 렌더할 게 아닐 때는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단면이 없다가 단면이 생긴다는 얘기는, 자, 프리미티브가 984개였다가 이렇게 프랙처가 나서 단면이 생성이 되면은 지오메트리 개수가, 프리미티브 개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5550개. 처음에는 984개. 자, 이 얘기는 이 지오메트리 자체가 디폼되는 속성을 가진다는 얘기고요. 프랙처가 디폼되는 속성을 갖기 시작하면 모션 블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처리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이제 후디니에서 직접 렌더할 게 아니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단면을 지워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패스나 이렇게 깨지기 전 단계에 무슨 이제 그 쉐이딩을 같이 구해서 이제 합성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래도 꼭 넘겨야 될 거야 뭐 그러면은 이제 벨로시티 블러를 이용할 수 있게 V를 넣어서 이렇게 렌더러에 맞춰서 이제 좀 잘 정리를 해서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쌉에서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후디니가 이제 새로 밀고 있는 이런 그 리지드 바디, 그러니까 디스트랙션이죠. 프랙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고요. 자, 이 파이프라인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할 때 답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진 않거든요. 거의 조각이 내는, 프랙처링 하는 게 거의 더 큰 일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이제 습관들을 좀 바꿔나가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앞에 수업들을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답 노드를 아예 모른 채로 이런 작업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답과 쌉을 이렇게
같이 배우는 식으로 좀 병행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답 네트워크에서 작업할 때는 쌉솔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포스들을 또 추가로 달거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물론 많은 부분들을 파라미터로 빼줬지만 어찌됐건 추가로 수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 답 네트워크의 이렇게 폴스 부분을 또 따로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노드들을 이렇게 연결을 또 해주면요, 이게 이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에 또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뭐 팝포스 이렇게 해서 한번 X축으로 눈에 확 띄게 100 정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자, 벌써 공이 커브를 이렇게 100 정도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서 날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쌉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컨셉으로 바꿔놨지만 답노드를 그럼 아예 못 쓰냐?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노드 안에 들어가면은 포스 이런 서브넷으로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랭글이나 뭐 여러 가지 노드를 이용해서 또 추가로 어떤 동작들을, 기능들을, 작업들을 당연히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기존에 작업했던 뭐 다른 프랙처링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RBD 노드들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작업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복합적인 재질들, 특히나 이렇게 단일 재질, 돌만 있고 나무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집이나 건물 같이 유리도 있고 뭐 콘크리트도 있고 뭐 여러 재질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이런 리지드 바디 좀 샷을 구성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준비할 겸 이렇게 좀 진행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